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닉 퀀텀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기초 세미나 연사를 맡게 된 DQQQ의 김찬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먼저 그 포토닉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 딘센조 크리에이테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딘센저 크리테리아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론 물리학자 딘센소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큐빗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비트처럼 단순히 0과 1을 인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 상태 그리고 여러 큐빗 간의 얽힘 또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상태를 잘 설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코헤런스 타임을 이렇게 길게 유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각 비트 간에 간섭이 발생하거나 게이트를 오퍼레이트 할 때 이 시간보다 충분히 길어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게이트는 유니버설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큐빗을 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제 보트의 이론이나 슈퍼컨덕팅 퀀텀 컴퓨터에 비해서는 이 광자 기반 퀀텀 컴퓨터 연구가 조금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연구 분야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전도체는 게이트 구현이 매우 빠르지만 코헤런스 타임이 제한되어 있고 초저온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트레이 비용은 코헤런스 타임은 길지만 이제 비슷하게 그 슈퍼컨덕팅과 이제 비슷하게 어, 이제 좀 저온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포토닉 퀀텀 컴퓨터의 최대 장점은 상온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코헤런스도 이제 트랩 이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길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 싱글 큐빅 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이제 이중 뭐 투 큐빗, 멀티 큐빗 게이트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제 딘센조 크리테리아에서 말했던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도 확률적으로밖에 되지가 않아서 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 이런 이유는 이제 리니어 옵틱스에서는 포톤끼리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코드를 할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큐빗이나 큐티처럼 디스크리트 베리어블 퀀텀 컴퓨터가 있고 이제 오른쪽처럼 컨티뉴어스 베리어블한 퀀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디스크리트한 경우 이제 폴러레이제이션과 혹은 또 패스 인코딩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서 캣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평강 기반 인코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양자 컴퓨터에서 캣 제로와 캣 1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큐빗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평강에서는 선형 평강 중 이제 호리존털 폴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버티컬 폴러라이제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0과 1을 이제 50%씩 합쳐서 만든 중첩시켜서 만든 이 캣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 평강 다이어고널레이션 평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캣 마이너스는 다음과 같이 A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코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프 플레이트라는 이제 광학 옵틱스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슬로우 X랑 패스트 X의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연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광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타만큼 이 하프레이트 플레이트에 그걸 추후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그 존스 매트릭스
가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이제 다음 아래처럼 RY와 Z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세타에 뭐 예를 들어 제 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100-1인 이제 Z 게이트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X 게이트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세타에 8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중첩을 만드는 아담하라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QWP라는 게 있는데 이제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는 이제 4분 파산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이 0이나 45도로 대입을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얘들은 이제 그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을 뭐 리니어 폴라리제이션을 바꾸거나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얘들은 그렇게 이제 전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디다 쓰지 싶을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그 하프웨이트 플레이트랑 두 번째 그림처럼 하프웨이트 플레이트랑 같이 섞어서 쓰면은 먼저 선형광 편광의 빛이 들어가면 얘로 이제 원형 편광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하프웨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다시 선형으로 바꿔주면은 거의 이제 아비트러리한 로테이션 게이트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 사실상 이 두 가지 종류면 이제 편광 기반 컨덕 그 편광 기반 인코딩은 해서의 이제 싱글 게이트는 다 구현을 가능합니다.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멀티 큐빗 폴라라이제이션, 그 멀티 큐빗 게이트들이 좀 까다로운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 먼저 이제 C 페이즈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페이즈 게이트는 이제 컨트롤드 페이즈 게이트로 이제 컨트롤 비트가 캣 원이 되면은 이제 뒤에 타겟 비트가 이제 플립을 시켜주든 뭐 이런 위상을 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굳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시납 게이트를 안 가지고 얘를 가져온 이유는 어차피 이제 이 이 피가 파이가 될 때, 즉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컨트롤 Z 게이트처럼 작용을 하는데, 이 앞뒤로 이제 아담하라 게이트를 적용을 시키면은, 시납 게이트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컨트롤 Z 게이트만 잘 구현을 해도 이제 시납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PBS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빔 스플리터랑 다르게 편광에 따라서 이 빛을 갈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호리즌탈이면은 무조건 투과를 시키고 버티컬 폴라라이제이션이면 이제 반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특수한 그런 PBS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큰 이 PBS 제로는 이제 호리즌탈인 경우는 무조건 투과를 시키는 게 맞지만 이제 버티컬의 경우에서는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이제 투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PDBS-A와 PDBS-B는 이제 반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식처럼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A와 B가 둘 다 1캣, 원캣인 경우가 이제 플립이 되는지 그 위상이 바뀌는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A와 B의 vertical, 즉 캣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PDBS 제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루트 3분의 1 AV 대거 플러스 I 루트 3분의 2 BV 대거가 되고 BV 대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PDBS A와 B에서는 사실 그대로 AV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100% 통과가 되기 때문에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사실 다른 텀들은 별 중요하진 않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텀이 이제 그 A 모드와 이제 B 모드에서 각각 이제
그 관찰 대응률, 즉 여기 이 디텍터 두 개에서 코인센스가 관찰되는 텀을 말합니다.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우리가 네. 그래서 확률과 별개로 이제 마이너스라는 이제 위상이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앞에 있는 다른 두 가지 톤도 있기 때문에 딱 A와 B에 이제 버티컬한 빛을 두 개를 넣었을 때 어, 이제 이 A 모드에서 두 개 관측된 확률도 있고 B 모드에서 관측된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그 포토닉 퀀텀 컴퓨터의 단점인데요, 이게 그래서 A와 B의 각각 두 개씩의 광자가 들어갈 때는 얘를 이제 폐기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즉 코시전스가 관찰이 됐을 때 얘가 이제 페이즈가 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포스트 셀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버리면은 이 스테이트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헤럴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냥 안실라 큐빗을 사용을 합니다. 안실라 큐빗은 뭐 만드는 사용을 하면 다양하겠지만 뭐 SPDC 현상 등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광자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씩은 이제 그 포스트 셀렉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게 돼서 즉 이 컨트롤드 닷 게이트가 적용이 됐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CZ 게이트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패스 인코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 인코딩 방법은 그러니까 경로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광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인코딩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싱글 레일이 있고, 듀얼 레일이 있는데요. 싱글 레일 같은 경우는 그냥 빛이 들어오면 cat 1, 안 들어오면 0을 이제 cat 0를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인코딩을 하는데, 이거는 단점이 그 노이즈가 꼈을 때 얘가 빛이 그러니까 광자가 손실됐을 때 원래 캣 제로를 의미하는 건지 손실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정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듀얼 레일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빔 스플리터가 있을 때 반사하면 K1으로 갈 거고 투과를 하면 K2로 갈 것입니다. 이때 이제 K1과 K2에 각각 있으면 이제 광자가 들어오면 1, 없으면 제로라고 인코딩을 하면은 이제 위에 10같이 되는데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처럼 K1에 들어가 있는 경우 즉 1형 캣은 얘를 제로로 인코딩을 하고 제로 1은 캣 1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빔 스플리터도 다음과 같이 이제 존스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세타의 0 혹은 뭐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등을 넣음으로써 뭐 다양한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또한 이제 싱글 큐빗 게이트를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려운 멀티 큐빗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KLM 스킴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풋사이켓에서 이제 얘가 광자의 개수가 0, 1 혹은 2개가 들어올 때 이제 2개가 들어온 경우만 이제 위상을 바꿔주는 그런 스킴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풋사이가 제로가 되면은 풋사이가 제로가 될 때 이제 이 cat 1의 부분 여기에는 광자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결과적으로 이 같은 라인에 여기는 관측이 하나가 돼야 되고 캣 제로의 같은 라인에 얘는 관측이 안 돼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거의 확률을 구했을 때 풋사이가 제로일 때는 P0, 1일 때는 P1, 2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P2라고 적으면요.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고 이제 이 에타 1과 에타 2, 에타 3는 이 각 세 개의 빔 스플리터의 반사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을 때는 이 P의 공통적인 확률이 0.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서킷이 이제 non-linear 이제 사인 시프트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나오는 NS 게이트의 이 부분입니다. 얘 두 개를 적용을 하고 이제 컨트롤드 게이트와 이제 타겟 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는데요. 뭐 이제 CH 부분 즉 그 영인 부분은 어차피 이제 타겟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CV가 들어왔을 때, 즉 이 컨트롤 게이트가 cat 1일 때를 고려를 하면은 CV가 하나 들어올 때 이제 TH나 TV에 하나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 TH에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cat 제로가 될 거고요. 네.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이 NS 부분이 이제 컨트롤드 페이스, 컨트롤드 Z 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전체에는 이제 컨트롤드 낫 게이트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서킷인데요. 즉 이 B1과 이 B4 같은 빔 스플리트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아다마르 게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컨트롤드 낫 게이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TH의 빛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B1에서 이제 투과가 되는 경우는 이제 불어를 하지 않고 반사가 되는 경우, 즉 B2에 이제 CV와 TH에서 들어온 빛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홍은의 효과가 일어나서 무조건 얘는 코인시던스가 관측되지 않고 이 두 개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NS1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 NS2에 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때 그러면 이제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풋 사이에 광자가 두 개가 들어온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뒤로 이제 위상이 붙어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에 붙은 친구가 네, 일로 나올 거고 이제 여기는 관측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빔 스플리터 3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두 개가 CV0로 나오거나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 케이스만을 이제 선별해서 얘를 측정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값이, 그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 닷 게이트가, 이제 구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P의 제곱인 한 4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이거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제 그 편광 인코딩, 그러니까 프로레이제이션 인코딩이 이제 패스 인코딩과 같이 이제 융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건데요. 이제 이렇게 H와 V가 그 중첩된 상태의 빛을 썼을 때 얘는 이제 H 편광은 투과라고 하시고 V 편광은 이제 반사를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반파적 환원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하프의 그 오리진탈 편광으로 바꿔주면은 이 위쪽 패스와 아래쪽 패스는 동일한 편광을 가지는데 이 패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제 새로운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DS에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안실라 큐빗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빛 소스를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SPD 현상인데 SPD 현상 같은 경우는 제로부터 2형까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1형을 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과 아이들러의 빛이 이제 동일한 그런 경우가 되고 이제 2형은 이제 시그널과 아이들러의 빛이 이제 평광이 이제 오소고나라다니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식과 같이 쓴 거는 얘는 이제 1형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SPDC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이 그거를 이제 SPD 현상이 일어난 거를
그 CCD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인데 이렇게 가운데에 하얀 빛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 원래는 어떤 넌리니얼 그 물질을 통과를 할 때 다 이제 이 가운데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시그널과 아이돌로 빛으로 두 개가 쪼개지게 되는데 그 쪼개져서 이제 쪼개지는 게 모든 각도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형이 생깁니다. 근데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적은 확률, 한 10의 6제곱분의 1 정도로만 일어나 얘를 이제 주로 광학에서는 그 싱글 포톤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그냥 인코딩 하는 거 정도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Continuous Variable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Coherent State가 있습니다. Coherent State는 이 소멸 연산자의 아이젠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캣 알파와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캣 알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인코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인코딩을 하려면 이 두 개의 그 베이시스가 오토고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는데 얘는 완전히 오토고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알파가 좀 커지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진다는 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얘를 그대로 큐비스로 사용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손실이 일어나거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정정을 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캣 알파와 마이너스 캣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 캣을 이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캣 알파와 캣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는 이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즉 마이너스 1의 n제곱 부분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은 이 두 개의 합이 상쇄되므로 이제 캣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항만 남고 캣 원은 이제 홀수항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금방 이제 알아차려서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을 하는데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 여러 방식 가지고 리니어 옵틱스만으로 제 신학 게이트를 비롯한 멀티큐빅 양자 게이트를 확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포토닉 퀀텀 컴퓨터는 광자 손실, 에러 커렉션 등으로 인해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른 전송 속도와 긴 코헤런스 그리고 상온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에 직접 광학칩 기반 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이론적 모델을 넘어서 실질적인 양자 정보 처리 기술의 중요한 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